재밌는 게 있어서 영상을 찍는데 여러분들 보세요. 이게 지금 김밥이거든요. 한국식 김밥인데 안에 이제 뭐 약간 스시, 뭐 사시미 이런 걸 넣었어요. 그러니까 스시식 김밥이라는 건데 보세요. 가격이 한 줄에 이거 되게, 여러분들 이게 생선 이거 우리나라 그 김밥 반도 안 되는 크기예요. 이게 하나가 되게 작은 미니 김밥 비슷한 건데, 자 하나가 9,000원 한 줄에, 반 줄에 4,500원. 이거는 저 계란말이 2개 들어있고 야채 좀 들어있고, 이거 계란말이 대충 사이즈 나오잖아요. 되게 작다는 거 느껴지죠? 한 줄에 7,000원. 야 이거 진짜 너무 비싸다. 참. 김밥 팔아볼까 한번 나도? 야 이거 진짜 이 돈 내고 먹는 사람들 있어? 야 이거 새우 요거 말린 새우 4마리 넣고 야채 좀 넣고 10,000원 한 줄에.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스탠다드 김밥 한 줄이랑 틀려요. 되게 작아요. 요거는요. 참치 싼 부위 넣고 12,000원. 에라 이씨. 에라. 네, 안녕하세요. 네, 20년 이상 해외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제 결혼을 했어요.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자재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제가 일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. 아, 예, 걱정하지 마세요. 한일 사태 얘기 안 할 거니까. 자, 오늘은 제가 일본 사람 성향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뭐 저는 이제 여러분께 늘 저희 국자재 솔직하지 않습니까? 제가 뭐 이제 해외 생활 20년 넘게 했는데, 사실 제가 일본에 머문 시간을 다 탈탈탈 털어서 합쳐도 1년 반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일본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디서 1년 반짜리 경험이긴 해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본을 조금 그 일본 사람들의 성향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일본에 살고 내공이 있는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 이야기 들은 걸 합쳐가지고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.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 사람의 어떤 냉정함과 이중성,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.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. 일본 사람들이 뭐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고 뭐 겉과 속이 다르고 뭐 냉정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사실 있는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게 표현되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냉정함과 어떠한 이중성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에 좀 오래 산 한국 사람들한테 몇 번 겪었었어요. 예,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해외에 오래 살잖아요. 한국 분들이.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오래 살면은 약간 그 현지화되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자면 뭐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 보면은 좀 뭔가 바다 냄새가 좀 나죠. 좀 얼굴에 기름기도 잘잘잘 흐르고 좀 말을 하거나 액션도 그렇고 뭔가 에티켓도 그렇고 좀 약간 미국스러운 게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꼬맹이부터 이제 미국에 살았던 젊은 친구들, 아니면 뭐 2세, 3세 이런 친구들 보면요, 그게 무슨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게 뭐 토양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풍토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발육이 막 여자애들도요 막 발육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뭐 우리 선배님의 뭐 자녀들 보면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뭐 남자애들도 뭐 엄청 하여튼 발육이 커요. 그리고 하여튼 좀 더군다나 이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액션 뭐 여러 가지가 좀 미국 사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오래 살았잖아요. 14년 하고 좀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중국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별로 좋은 얘기 안 나오는데 중국분들 죄송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말이나 일본말 할 때는 조곤조곤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저는 목소리가 약간 큰 편이긴 해요. 근데 제가 중국어로 얘기를 하거나 중국 친구랑 통화하면 왜? 쥐날?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목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 막 특히 이제 일본이나 한국에서 중국 친구랑 통화하면 다 쳐다봐. 싸우는 줄 알고.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, 예를 들자면 또 하나 뭐 중국 사람들이 약간 그런 이제 도덕성 내지는 뭐 공중도덕 이런 거 잘 안 지키잖아요. 굉장히 결여돼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저도 한 14년 몇 개월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익숙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차도가 있어요. 도로에 빨간불이야. 근데 이건 뭐 100% 사고 날 일이 없어. 내가 그 차도 한가운데서 잠이 들지 않는 한 차에 칠 일이 없어. 이건 100%야. 자, 그런 경우에 저는 가끔 건너기도 해요. 신호 무시하고. 이게 융통성이잖아요. 안 건널 때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안 건너냐, 주변에 저희 특히 와이프가 있을 때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야 공중도도 잘 지키는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내가 있을 때는 잘 안 건너게 되고요. 기다립니다.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기다리는데 혼자 있고 그러면 살짝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좀 걸리는 게 재수가 없는 거거든요. 안 걸리면 다행이고 융통성이 너무 중국 사람들은 많이 있으셔서 저도 거기 약간 습관이 된 게 있어요. 그리고
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스킨십 같은 거, 그 필리핀이 뭐 스페인 300년 넘게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또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뭐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,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고 굉장히 그 필리핀 사람들이 서구화돼 있어요. 다른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 이런 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좀 개방적이고 서구화돼 있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 같은 경우도 저도 막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뭐 한국이나 일본에 와도 중국 친구들이 헤어질 때도 그냥 이렇게 우리 그냥 악수하고 또 봐 그러는데, 특히 저 같은 경우 그냥 헉 탁 하고 뭐 여자분들이랑도 이렇게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. 저도 모르게.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. 있는데 일본은요, 정말 제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제가 봐도 조금 그 일본 사람 티가 나니까 되게 조심하고,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대방을 많이 의식하시고,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래. 제가 좀 어깨가 넓거든요. 제가 한국이나 중국, 필리핀에 있을 때는 어깨가 딱 이래요. 딱 이런데 일본에 오면 저도 모르게 약간 움츠려드려. 스미마셍. 약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저도 모르게 1년 반 정도 밖에 안 있었는데, 제가 만약에 15년 뒤에 되면 이 국제화제도 약간 더 쪼그라들 수도 있을 것 같아. 어찌됐건 간에 좀 그런 게 있어요. 굉장히 좀 사람들 많이 의식하고.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, 일본 사람들이 그 관계에 있어서요, 어제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냉정하게 관계를 딱 끊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되게 흔치 않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. 되게 그냥 평상시에 뭐 주말에 한두 번씩 만나서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, 그 일본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친한 건데, 그런 친구인데도 갑자기 오늘 카톡 무시해, 카톡 씹어, 전화도 씹어, 만나자고 해도 답도 없어.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. 저는 한국, 필리핀, 제 경험인데 한국, 필리핀, 중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건데요. 일본에서 좀 오래 사신 한국 사람과의 관계를 맺은 데 있어서 저는 몇 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 좋게 이렇게 만나고 교류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냥 연락이 안 돼요. 내가 카톡을 보내거나 라인을 보냈는데 분명히 내 카톡과 라인을 읽긴 읽어. 근데 답이 없어요. 여러 번 보내도. 그리고 어떤 경우는 카톡도 보내는데 보지도 않아요. 왜 카톡이나 라인을 보면 이제 읽음 이게 다 표시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,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뭐 서운했다 그러면 왜 그랬니? 형 그때 나 솔직히 되게 섭섭하고 말이야. 아무리 형이 선배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풀고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또 뭔가 인간관계를 끊어도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 정서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. 어느 정도는. 그리고 하다못해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하다못해 guessing, 추측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도저히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. 그러니까 만난지 뭐 누구, 예를 들어서 누구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. 만났어. 그날 이제 나랑 그 친구랑 소개받은 사람을 셋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. 굉장히 좋고 아무 문제 없었어. 그리고 헤어졌어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더 적극적이었고, 뭐 아재님 뭐 일본에 꼭 오십시오, 빨리 오십시오,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만나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일본에 사시면 자주 뵙고 막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는데, 그래서 저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, 제가.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. 한 예를 들자면 한 열흘 사이에 카톡을 서너 번 보냈어. 답이 없어요. 보긴 봤는데. 이거는 이제 한 번, 두 번은 모르겠지만 세 번, 네 번, 다섯 번이라는 거는 이건 분명히 의도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죠.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, 둘이서. 저는 안 만나고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그 당시에 굉장히 바빴다고 하네요 라고 뭐 저한테 답을 해주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런 거죠. 아니 2주 동안 제가 카톡을 한 대여섯 번 보냈는데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나.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건 이제 기본적인 좀 매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뭐 이제 이를테면 그런 일도 있던 적이 있고, 또 하여튼 뭐 전에부터 계속 알고 지냈던 사람이에요. 좀 오래전부터.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요즘 글로벌화 돼서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여러분들 주변에 또 친구든 친척이든 뭐 아는 지인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랑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는 지인이었고, 이제 이분도 일본에서 오래 사셨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 정착하기 전이죠. 전에 와이프랑 연애할 때인데 이렇게 뭐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만났어요. 너무 반갑게 만나고 또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참 재밌게 보냈어.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연락을 하면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안 되거나 아니면 계속 뭐 바쁘거나 막 이러면서
그러니까 이게 한 번, 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세 번, 네 번, 다섯 번이 반복되면 분명히 이 사람이 내가 만나기가 좀 불편한가 보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뭐 성격이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. 여러분들 국제화제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굉장히 친화력 강하고 어디서 뭐 이렇게 실수하거나 이런 그런 매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을 했어요. 연락이 안 돼. 뭐 연락을 해도 이 사람이 뭔가가 자꾸 세 번, 네 번 반복되는데 바쁘고 뭐가 어디가 아프고 뭐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차갖고 다음에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 연락하기가 그렇잖아요.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참 저는 한 번도 중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랑 필리핀에서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도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경험이 서너 번 있는 거예요. 제가 여기 구독자분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. 자기들도 되게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마 그 우리 아자님이 이렇게 교류했던 그분들이 일본에 오래 사셨던 그래서 약간 일본화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싫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이제 되게 잘 지내다가도 요만한 거 하나로 뭔가가 불편한 게 딱 있고 앞으로 불편할 것 같다라는 게 딱 있으면 한국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그걸 이제 뭐 고치려고 한다거나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락을 끊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저기 뭐 카톡 오고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싫어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연락을 안 하고 피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서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나 보다 그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. 그냥 관계를. 어제까지 되게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도 우리는 이제 헤어지면 뭐 울고불고 왜 헤어졌냐 이유는 뭐냐 오빠 왜 나를 찬 거야 뭐 왜 막 이게 뭐 새 여자가 생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확실한 답을 듣고 뭐 이러잖아요.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도요 갑자기 그냥 한 세 번 네 번 라인 씹고 하면은 얘가 나랑 헤어지자고 하나 보다. 그럼 찾아가서 뭐 이렇게 이유가 뭐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날 떠나는 거야 이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. 대부분 그냥 그냥 알아서 짜줘준다는 거죠. 알아서 그냥 나한테 뭔가가 뭐 마음이 식었나 보다 나랑 이건 헤어지자는 사인이네. 그러니까 알아서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그걸 캐치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참 일본 사람들이 단점인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인간관계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저는 발전할지 몰라서 저는 이건 좀 뭐 개인적인 또 생각이에요.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어떠한 인간관계도 굉장히 일단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.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요. 이 인연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결과가 맺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좀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.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. 물론 뭐 엄청나게 친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불알 친구 그러니까 엄청 친한 친구라면은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지간히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도 뭔가 하나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뭔가 하나가 수틀리거나 하여튼 뭐 아니면 앞으로도 불편할 것 같은 뭔가가 캐치가 되는 순간 그냥 이렇게 연락을 안 한다는 거죠. 그러면 그때 상대방도 알아서 이해해주고 알아서 그거를 감안해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좀 한국 분들이시지만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한테 좀 한 서너 번 그렇게 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. 아니 저야 뭐 그렇죠. 왜 갑자기 이유도 모르겠고 도저히 아무리 짠해도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거 아닐까라고 막 그건 이제 저의 생각일 뿐이지. 근데 이제 좀 물어보기도 사실은 글쎄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 계속 살았던 분들이거나 뭐 중국 친구거나 필리핀 친구였으면 너 왜 그러냐 나한테 불만 있어? 아니 너 왜 그래? 왜 연락을 씹냐?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저도 조금 이제 일본에 와서 만난 한국 분들이라 조심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. 저도 그때요 그런 거죠.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막 꼭 안 만나도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냥 불쾌하고 뭔가가 기분이 안 좋고 그렇긴 하지만 그때요 뭐 찾아가서 뭘 또 답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. 아무튼 근데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되나 보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본에 정착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동경 쪽이 관동이 있는데 이제 관동 쪽 이 동쪽 사람들이 좀 되게 그런 게 심하다고 해서 물론 저는 이제 오키나와 살 거라서 오키나와나 이제 간사이 그 서쪽 사람들은 좀 우리랑 좀 정서가 비슷하고 좀 호방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동경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조심하게 되는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러니까 일본에 산다라는 거는 이렇게 좀 뭔가 자꾸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
이렇게 위축이 되는, 뭔가 이렇게 해서 스미마셍, 하이 와카리 마시다, 하이 뭐 이렇게 되는, 이게 이제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다, 우리가 내가 일본이 만만하다 뭐 이런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요.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,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갑자기 뭔가 이유도 없이 내 연락을 씹는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그냥 뭐 너무 거기 힘들어하지 마시고, 그냥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,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게 뭐 되게 굉장히 큰 뭐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, 그냥 뭐 나의 어떤 행동이나 뭐에, 아니면 어떤 주변 환경에 뭐가 됐든 요만큼이라도 뭔가가 자기가 불편할 것 같은 요만한 뭐라도 있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회피해 버린다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죠.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, 좀 우리가 그런 거에 익숙해진다면 일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거나 할 때 저부터 좀 상처를 덜 받지 않을까, 좀 짜증이 덜 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오늘 얘기가 재밌었습니까? 네,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조금 옛날 분위기 나죠. 네, 국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